네, 탄핵 심판 변론이 6차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탄핵 심판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예정된 변론 기일은 이제 2번 남은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오는 11일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고요.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나옵니다. 또 오는 1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, 조태영 국정원장 등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이 조태용 원장의 경우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체포조 보고 여부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진실 공방이 뜨겁게 벌어질 예정입니다. 아직 추가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. 헌재는 다음 주에 변론이 종결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헌재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분위기인데 이 재판관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6일 변론에선 정영식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화제가 됐습니다. 정 재판관이 6분가량 직접 질문을 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을 했는데 이 과정에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을 때 목적어가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는 얘기인데 정 재판관 질문 들어보겠습니다.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. 인원이라 그랬어요? 그렇습니다. 들은 얘기가? 예,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? 예, 인원을 끄집어내라. 네,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인원이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. 이후 심판정에서도 수차례 인원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고 과거에도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썼던 사실이 드러나서 이 같은 항변은 무색해졌습니다. 그런데 많은 인원이 와갖고 잘못하면 이게 사람들이 밟히거나 이래서 사고 날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재판관들마다 중점적으로 따져보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미선 재판관은 이 전두환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국보위를 거론을 했습니다. 문영배 재판관도 윤 대통령에게 이 부분을 직접 물었는데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.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 입법 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?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? 이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한 의혹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판단할 중요 쟁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김영두 재판관은 답변을 거부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상대로 증언을 이끌어내려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.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. 네. 안 따르면 항명이 되는 거죠. 상황이 이제 증인이 기소가 됐으니까 네. 굉장히 좀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절차에 불만을 표시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또 반대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걸 두고선 허위 증언을 준비시키는 짬짬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네,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어떤 문제 제기에 어떤 답을 할지도 관심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재중 기자, 잘 들었습니다.